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질을 마저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인지질에 대해서 배웠죠. 인지질 중에서 되게 인지질 하면은 여기 글라이세로를 백본으로 한 글리세로를 백본, 일종의 등뼈죠. 등뼈 역할로 만들어진 이 포스포 글리세라이드라고 하죠. 얘네들을 주로 인지질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세포 내는 세포막이죠. 세포막에는 인지질의 또 다른 종류인 스핑고리피드라는 게 있어요. 스핑고리피드, 스핑고지질이라고 하죠. 스핑고지질은 아민인 스핑고신, 아민 그룹을 가지고 있는 분자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아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스핑고신은 일종의 아민이에요. 스핑고신을 기본으로 만들어진다. 자, 스핑고신, 핑크색 부분이 스핑고신이다. 여기 지금 아마이드 본드, 우리 펩타이드 본드와 같은 거죠. 여기 원래 NH2였는데 왜 안 그러죠? NH2였는데 여기 지방산이 와서 이렇게 결합을 하면서 싸구려 태블릿을 쓰니까 잘 안 되네요. 여기 결합을 이렇게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아민 그룹이 있어서 스핑고신은 일종의 아민이다. 그래서 요 핑크색으로 쉐이딩된 부분이 아민이에요. 아민. 스핑고신을 기본으로 만들어진다. 스핑고신은 긴 탄화수솔의 폴라 한쪽에, 탄화수솔이 긴 거 있죠? 그리고 폴라 한쪽에 탄소 이중결합이 있어요. 이중결합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스핑고신의 구조예요. 탄화수솔 체인을 가지고 있는데 끝부분에 폴라 한쪽에, 이쪽이 꼬리 쪽이고 이쪽이 폴라한 헤드 쪽이겠죠. 그죠? 여기에 탄소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다. 핑크색 부분이 스핑고신이고 이 아민 부분에 지방산이 하나 더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이드 본드로 결합하고 있다. 이게 아마이드 본드. 결국 펩타이드 본드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보면은 앞쪽에서 배웠던 그 포스포글리세라이드, 글리세롤 백본에 인지질이 2개 붙어서 만들어진 것도 역시 꼬리가 2개였죠. 하이드로포빅한 지방산 꼬리가 2개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는 스핑고신에 원래 지질 꼬리가 하나 있고 거기에 지방산이 하나 더 붙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비슷하게 꼬리가 2개 있는, 하이드로포빅한 꼬리가 2개 있는 인지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포스포글리세라이드, 글리세롤을 백본으로 한 인지질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스핑고리피드의 이름은 여기 R그룹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R그룹이 그냥 수소 하나만, 가장 기본적인 건 세라마이드. 많이 들어보셨죠? 세라마이드. 그리고 R그룹에 포스포콜린이 붙어 있으면은 스핑고마이엘린.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러한 인지질 이름이에요. 스핑고마이엘린. 대표적인 스핑고리피드 하나죠. 스핑고리피드의 이름. 세라마이드도 스핑고리피드고, 얘도 스핑고리피드고, 스핑고마이엘린도 스핑고리피드다. 그리고 여기 슈가가 붙어 있으면 글라이코스핑고리피드라고 한다. 스핑고리피드는 1870년대 꽤 오래전이죠. 그래서 처음 발견되었는데 당시에는 그 불가사의한 성질 때문에 뭐 이상한 지질이 나왔네. 그래서 스핑크스, 이집트에서 발견한 스핑크스 굉장히 신기했겠죠. 처음 발견한 사람들은. 그래서 스핑크스에서 이름을 따와서 스핑고리피드라고 이름을 붙였다. 스핑고마이엘린이야. 여기 R그룹에 포스포콜린이 여기 붙어 있죠. 그래서 얘는 스핑고마이엘린. 파스페이트도 있고 인지질로 쳐줄만 하지. 여기 인까지 붙어 있으니까 인지질과 상당히 유사하죠. 그래서 포스포글리세라이드. 앞 페이지에서 배웠던 게 이게 포스포글리세라이드죠. 포스포글리세라이드. 이게 잘 안 써주네. 네, 포스포글리세라이드. 뭐든지 잘 안 될 때는 껐다가 다시 켜면 되죠. 이 태블릿도 꼽았다가 다시 키니까 잘 되네요. 70년대에 옛날 얘기 맞는데 TV, 뭐 라디오 같은 게 잘 안 들리면 껐다 다시 키면 잘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2020년대가 돼도 비슷한 것 같아요. 포스포글리세라이드와 비슷하다. 포스포글리세라이드가 누구하고 비슷해요? 스핑고마이엘린, 여기 인이 있으니까, 그쵸? 포스포글리세라이드도 여기 인이 있죠, 인. 그래서 스핑고마이엘린과
포스포글리세라이드. 포스포글리세라이드가 뭐냐? 글리세롤 구조 알아두라 그랬죠? CH2, CH, CH2 탄소 3개에 OH, OH, OH 3개가 붙어 있고, 포스포글리세라이드는 여기 에스터르 본드로 지방산이 붙은 거, 그죠? 여기 에스터르 본드로 지방산이 붙은 게 포스포글리세라이드죠. 그리고 여기 OH에 인산이 붙고, 그죠? 여기 헤드 그룹이 붙어 있는 거. 이게 포스포글리세라이드. 그래서 스핑고마이엘린도 여기 인산이 있고, 꼬리 2개 있고, 포스포글리세라이드도 여기 인산이 있고, 꼬리가 2개 있으니까 나랑 닮았네. 인정. 자, 그래서 스핑고마이엘린은 스핑고리피드 중 85%, 거의 전부가 스핑고리피드다. 나머지는 세라마이드가 좀 있고, 그리고 세포막 지질 중 10에서 20몰 프랙션을 차지한다. 퍼센트라고 하면 되게 질량비인데 질량비. 몰 프랙션 이러면은 몰 퍼센트 이러면은 몰 비율이죠. 그러니까 분자 개수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죠? 분자 개수로 따졌을 때 질량은 둘째 치고. 그죠? 여학생과 남학생의 비율을 그럴 때 뭐 우리 과에 학생이 100명인데 여학생이 60명이면 여학생이 60%라고 얘기를 하지. 몸무게를 따져서 남자와 여자 몸무게를 다 따져서 뭐 여자의 몸무게 몇 프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분자의 경우도 분자의 개수가 더 중요하니까 뭐 분자량도 중요하겠지만 분자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를 따지려면 분자의 개수가 더 중요하니까 몰 프랙션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전체 인지질 중에서 이 스핑고마이엘린이 10에서 20% 정도 차지한다. 여기 보면은 그 정도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이게 약간 레몬색으로 그린 건 제가 스핑고마이엘린이라고 그린 거예요. 그리고 주로 중요한 것은 인지질 이중층의 바깥층에 존재한다. 스핑고마이엘린은. 그래서 인지질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 이것들이 대개 바깥에 존재하느냐, 인지질 이중층 중에서 세포질 안쪽에 존재하느냐를 그런 차이가 있는 놈들은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당지질, 얘는 머리 부분에 탄수화물이 결합해 있는 지질이다. 당이 많게는 단당류가 6개까지 결합할 수 있다. 그래서 당지질, 글라이코리피드는 글라이세로 글라이세로. 포스포글리세라이드처럼 글리세롤 백본을 가지고 있는 걸 글리세로 글라이코리피드라고 부르고, 그리고 글라이코스핑고리피드는 뭐냐? 스핑고신 백본을 가지고 있는 거는 글리코스핑고리피드다. 자, 글라이세롤 백본에 있는 거 여기에 당이 붙어 있는 거, 스핑고신에 당이 붙어 있는 거, 그죠? 글라이세로 글라이코리피드, 글라이코스핑고리피드.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스핑고리피드이면서도 글라이코리피드지. 하지만 포스포리피드는 아니야. 왜? 여기 인이 없잖아. 인이. 스핑고마이엘린은 여기 포스포콜린이 붙어가지고 인이 있는데 얘는 어떨까? 여기 인이 없으니까 포스포리피드는 아닌데, 네, 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교수님 앞에서는 포스포리피드가 포스포글리세라이드와 스핑고리피드가 있다면서요. 스핑고리피드는 포스포리피드 아닌가요? 헷갈리죠? 스핑고리피드 중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까 80에서 85%라고 했죠? 85% 정도 되는 스핑고마이엘린이 포스포리피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하기도 한다. 어떻게 분류하는 거? 포스포리피드가 포스포글리세라이드와 스핑고리피드가 있다면서요. 왜? 스핑고리피드 중에 거의 대부분이 스핑고마이엘린, 85%가 스핑고마이엘린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하기도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스핑고리피드는 포스포리피드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는 것이다. 좀 더 공부를 해볼까요? 헷갈리는데. 세레브로사이드, 신경세포의 글라이코스핑고리피드, 갈락토세레브로사이드, 갈락토즈를 가진 세레브로사이드, 글루코세레브로사이드, 글루코즈를 가진 세레브로사이드, 갱글리오사이드, 음전할인 올리고사카로이드인 사이릭 애시드를 가진 글라이코리피드. 뭐 이런 거는 나중에 시험 문제 낼 게 없을 때 혹시 낼지도 모르니까 한번 그때쯤 가서 읽어보셔도 될 것 같고, 뭐 외워둘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리피드의 한 종류죠. 스테로이드 호르몬 할 때 스테로이드 맞아요. 스테로이드 주사 맞을 때 스테로이드도 맞고. 자, 이 녀석이 온갖 종류의 스테로이드의 전구물질,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4개의 고리 링으로 이루어졌다. 탄소는 19개. 옛날에 생화학 시간에 이 탄소 넘버링을 외우라고 시험에 내신 분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거 절대 시험에 안 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4개의 고리가 있고요.
4개의 골이 육각형, 3개, 오각형 하나죠. 자, 이건 콜레스테롤이 아니고 이게 콜레스테롤이죠. 이건 이 링의 넘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려봤던 거고요. 자, 콜레스테롤. 이름이 역시 롤은 뭐예요? 알코올이죠? 알코올이 어디 있을까? 여기 깜찍하게 OH가 하나 붙어 있죠? 콜레스테롤 분자들은 대부분 소수성. 여기는 다 C하고 H만 있으니까 소수성이지만 이 깜찍하게 붙어 있는 OH 그룹이 친수성이므로 콜레스테롤도 좀 부족한 듯 하지만 양친매성, amphipathic molecule로 쳐준다. 너무 많이 섭취하면은 심혈관계에 좋지 않은 콜레스테롤 너무 많이. 콜레스테롤은 물에 안 녹기 때문에 동물 세포의 세포막이나 세포 내 소기관의 막에 존재한다. 자, 여기 OH가 있긴 하지만 너무 작죠. 분자의 다른 부분에 비해서. 그래서 물에 안 녹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인지질 포스포글리세라이드하고 스핑고마이엘린이 여기 박혀져 있는데 중간중간 여기 보이죠? 여기 요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인지질 사이에 편안하게 끼워져 있다.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루어진 세포막의 구조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좀 더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자. 콜레스테롤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전구체가 된다. 에스트라다이올,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죠. 난소에서 만들어지는 다이올, 다이는 뭐예요? 둘이란 뜻이죠. 다이올, 알코올 그룹이 2개 있어요. 그리고 여기 벤젠 링이 있죠. 벤젠 링, 이렇게 그린 거. 그래서 여성 호르몬은 벤젠 링이 있고 테스토스테론, 여기 온이죠. 온이 붙어 있으면 되게 케톤, 산소와 산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있으면 케톤이라서 테스토스테론, 안드로겐, 남성 호르몬이죠. 얘는 벤젠 링이 없어요. 뭐 이 정도 있고 구조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또 어떤 게 있어요? 여기 콜티졸, 글루코콜티코이드, 부신 피질에서 생성되고 소당 합성을 증가시켜 혈당을 높이고 염증 반응을 억제한다. 뭐 온갖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것 같은데 절대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알도스테론도 역시 비슷한 베이스로 만들어져 있죠. 이온 재흡수, 신장에서 재흡수, 생체 내 이온 밸런스를 조절하는 이게 콜레스테롤 기반으로 만들어진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호르몬들이죠. 이런 건 생리학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배우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지질의 장르 중에서 털핀이라고 있어요. 털핀. 자, 리피드들 중에서 마지막은 털핀이야. 예전엔 잘 강의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니? 털핀은 옆에 보이는 탄소 5개짜리 아이소프렌이 연결되어서 만들어져. 아이소프렌 탄소 5개짜리죠. 그래서 털핀을 아이소프레노이드라고도 한다. 노이드. 아이소프레노이드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아이소프렌이 테트리스 블럭처럼, 사실 테트리스 블럭은 테트라가 넷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방파제 가면 붙어있는 알 4개짜리 이런 콘크리트 구조물 있죠. 발 하나 여기 있죠. 테트는 뭐라고 불러요? 테트라 쿼드가 족이라는 뜻이죠. 그죠? 카메라 올려놓는 삼각대는 뭐라고 그래요? 트리포드. 그죠?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질문. 셀카봉은 뭐라고 그럴까? 셀카봉은 다리가 하나죠. 모노포드. 예전에 Arrival이라는 외계인 나오는 영화가 있었죠. 거기 이상한 먹을 뿌려놓는 듯한 글씨를 쓰는 외계인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은 헵타포드. 다리가 7개. 다리가 8개는 옥토퍼스. 그죠? 문어는 다리가 8개인데 그 작가가 6개나 8개를 하려고 그랬다가 6개는 곤충이 다리가 6개고 문어가 다리가 8개니까 특이하게 해보려고 7개를 했던 것 같지 않나요? 저희 뇌피셜입니다. 자, 테트리스는 이게 블락이 4개인데 그죠? 4개짜리죠?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거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그죠?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길다란 거 나오고 기다리다가 결국 죽는 경우도 많죠. 근데 테트리스라기보다는 펜트리스 5개니까 어쨌든 아이소프렌이 테트리스 아닌 펜트리스 블록처럼 여기저기 연결되어서 중요한 비타민인 바이타민 A1, 식물의 주황색 색소인 카로테노이드, 피그멘트, 그리고 단백질 당화, 글라이코실레이션에 관여하는 달리콜 나중에 나와요. 전자 전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이학기 때 배울 세포 생화학 파트에 나와요. 플라스토퀴논, 코엔자임 Q 등을 합니다. 자, 이게 바이타민 A1인데
레티놀이라고도 불러요. 시각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거 알고 있지? 자, 바이타민 A1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4개의 아이소프렌이 모여서 이렇게 만들어진다. 뭐 이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구조를 넣을 필요는 없고요. 그죠? 여기까지 지질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남은 시간 동안은 탄수화물, 지질에 이어서 이번에는 단백질 프로틴스. 좀 귀찮겠지만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 20개를 분류하는 기준과 R그룹의 구조에 대해서 한 번은 외워두자. 두고두고 피와 살이 된다. 아, 이게 쓸데없이 자꾸 시리가 부를 땐 안 나오고 뭘 말하면 자꾸 시리가 네, 모르겠어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나는 단백질인데 단백질 하면 뭐가 제일 생각나니? 글쎄, 고단백 저칼로리 닭가슴살? 고등학생은? 단백질은 20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고분자. 대학생 정도 되면은 단백질은 수많은 작용기를 가진 일종의 분자 기계로 세포 내에서 많은 생화학 반응을 촉매하는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고분자 물질. 이건 일부분은 맞고 완전히 맞는 말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얘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효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하지만 단백질은 꼭 분자 기계, 효소작용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효소작용은 하지 않고 구조적인 역할을 하는, 예를 들어서 무슨 콜라겐이나 그런 구조적인 역할을 하는 단백질들도 있죠. 그런 거는 이 정의에는 맞지 않는다. 자, 단백질은 그래서 아미노산들이 쭉 연결돼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아미노산 20개의 구조를 우리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아미노산은 그 R그룹의 성질에 따라서 몇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 단백질을 이루는 아미노산은, 자, 첫 번째, 비극성 아미노산이 R그룹에 극성이 없는 거죠. 극성이 없다 하면은 O, S, S가 있어도 좋은데 중간에 끼어 있으면 극성이 없다고 할 수 있죠. P 이런 거에 없으면은, P가 있는 아미노산은 없구나. O가 산소가 주로 없으면은 비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질소. 비극성 아미노산은 주로 탄소하고 수소로만 R그룹이 이루어져 있으면은 비극성이다. 자, 몇 가지 간단한 건 좀 구조를 외워두면 좋죠. 아미노산의 나머지 중앙 카본에 붙은 여기 수소 하나 붙어 있고, 여기 아미노 그룹 붙어 있고, 카르복실 그룹 붙어 있는데, 나머지 하나가 이제 R그룹이죠. R그룹 중에 가장 간단한 건 뭘까? H가 있는 글라이신. 그리고 두 번째로 간단한 것은 메틸 그룹이 붙어 있는 알라닌. 그리고 메틸 그룹 2개, 여기 이렇게 3개가 붙어 있는, 탄소 3개짜리가 붙어 있는 발린. 류신은 탄소 4개짜리. 아이소류신은 류신하고 똑같이 탄소 4개짜리인데 가지침 위치가 좀 다르죠. 그리고 요거 예전에는 주로 이 3레터 코드, 3글자짜리 코드를 주로 외웠는데, 요즘은 한 글자짜리가 더 많이 쓰이죠. 왜 그럴까? 바로 바이오인포메틱스 때문에 컴퓨터에 단백질, 아미노산 시퀀스 정보를 입력하는 케이스가 많아졌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줄여서 바이트 수를 줄이는 게 좋죠. 이게 용량이 많은데. 아이솔루신까지 배웠죠. 그리고 მეტ다이오닌, 여기는 독특하게 황이 있어요. 하지만 얘는 비극성으로 쳐준다. 왜? 다른 부분이 좀 더 크니까. 그죠? 페니랄렌도 역시 탄소하고 수소밖에 없고, 트립토페인도 여기 질소가 있긴 한데 다른 부분이 더 탄소하고 수소로만 이루어진 부분이 더 크니까 트립토판은 W. 프롤라인은 재미있게 이 R그룹이 이 아미노 그룹하고 공유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종의 고리 형태를 가진다. 자, 그리고 글라이신은 GLY, 한자 따서 G, 알라닌은 A, 발린은 B, 류신은 L, 아이소류신은 첫 글자 따서 I, 렙다이오닌은 역시 첫 글자 따서 M, 페니랄라닌은 P이지만 프롤라인이 P를 가져갔고, 페니랄라닌 발음이 F 발음이죠. PH 발음이 F 발음, 폰 그럴 때 F 발음, 그래서 F. 자, 트립토페인은 왜 뜬금없이 W일까? 보시면은 여기 고리가 2개죠. 더블 링이 있어서 W예요. 그래서 비극성 아미노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알아봤고, 이번엔 극성 아미노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알아볼게요. 자, 세린. 끝부분에 알코올 그룹이 있죠. 세린, 알코올 그룹을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 3개 있어요. 세린, 트레오닌, 타이로신. 자, 세린이니까 S. 트레오닌, 세린보다 약간 더 크죠. 하지만 끝에 역시 OH가 있어서 트레오닌, 그리고 T, 시스테인. 세린하고 비슷한데 여기는 알코올, OH가 아니라 티올, SH죠. 성질도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시스테인은 C.
타이로신은 T가 아니라 T는 트레오닌이 가져갔으니까 얘는 Y. 자, STY, 세린, 트레오닌, 타이로신은 좀 알아두세요. 왜? 다 OH 그룹을 가진 아미노산이라서 나중에 학기 내내 많이 등장할 거예요. 세린, 트레오닌, 타이로신은 OH 그룹을 가진 아미노산이다. 그리고 에스파라진, 그리고 뭐 콩나물에 많이 들어있어서 숙취 해소에 좋다. 그리고 컨디션에도 많이 들어있다고 얘기하는 아스파라진이라는 아미노산 어떻게 생겼냐? 여기 아스팔틱 애시드하고 밑에 나오는 아스팔틱 애시드하고 비교해서 보면 되는데 아스팔틱 애시드에 아민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아스파라진 여기 탄소 있고 끝에 질소도 있으니까 굉장히 폴라하겠죠. ASN 아스파라진 N으로 끝나니까 ASNN. 자, 글루타민은 역시 극성 아미노산인 글루타메이트에 여기 아민 그룹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글루타민 Q로 표현하죠. Q. 왜 Q일까? 글루타민은 여기 GLN이라고 쓰면 이게 Q 글자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글루타민은 Q로 표현해요. 이게 비전하 극성 아미노산. 사실 전하는 띄고 있지 않죠. 마이너스 차지나 플러스 차지는 띄고 있지 않지만 전체로 보면 극성이다. 그래서 비전하 극성 아미노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카테고리 전하 극성 아미노산. 전하를 띤 극성 아미노산 폴라 차지드 아미노 애시드 마이너스 pH 7 정도에서 마이너스 차지나 플러스 차지를 띤 아미노 애시드. 자, 아스파르틱 애시드, 아스파르트산 ASP. 왜 D라고 할까? 아스파르틱 애시드. 미국 영어로 발음을 하면 약간 D 발음 비슷하게 난다고 그래서 D라고 해요. 자, 글루타믹 애시드. 왜 G도 아니고 L도 아니고 G는 글라이신이 가져가고 L은 류신이 가져가고 U는 안 쓰는데 왜 E일까? 아스파르틱 애시드하고 글루타믹 애시드, 글루탐산하고 아스파르트산이 서로 굉장히 성격이 비슷해요. 그죠? 둘 다 카르복실릭 애시드에 의해서 네거티브 차지를 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얘가 약간 R그룹이 분자가 좀 길 뿐이지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A, B, C, D, E. D 바로 옆에 E가 있죠. 그래서 글루탐산은 E를 쓴다. 자, 라이신은 L도 아니고 K다. K. 요거는 그냥 외워두세요. 라이신은 K다. 여기 아미노 그룹이 있죠. 포지티브 차지를 띤 아미노산 3개. 포지티브 차지를 띤 R그룹을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 3개. 라이신, 아르지닌이니까 R. 여기 히스티딘은 H. 여기도 포지티브 차지 있죠. 그래서 전하를 띠고 있는 극성 아미노산, 음성 전하를 띠고 있는, 음전하를 띠고 있는 아미노산, 글루타믹 애시드, 아스파르틱 애시드 2개, 그리고 양전하를 띠고 있는 아미노산, 라이신, 알지닌, 히스티딘 이렇게 3개 정도는 외워두세요. 구조까지 외워두시면 더 좋고요. 자, 앞 페이지에서 단백질을 이루는 20개 아미노산의 구조를 봤지. 이제 아미노산의 일반적인 구조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 알파 카본 중심 탄소에 카르복실기, 아미노기 그리고 각 아미노산마다 서로 다른 R그룹 그리고 수소가 붙어 있단다. 자, L 아미노산과 D 아미노산. 예전에 카보하이드레이트 배울 때 그 L폼 포도당하고 D폼 포도당 중에서 자연계에는 주로 D폼 포도당만 존재한다고 그랬죠. 옵티컬 아이소머, 이난시오머 중에서 그죠? D폼이 주로 존재하는데 포도당은 그런데 아미노산은 어떨까? 아미노산은 주로 L 아미노산만 발견된다. L 아미노산과 D 아미노산. 자연계에 존재하는 단백질에는 D 아미노산은 잘 발견되지 않고 여기 쪽에 있는 L 아미노산이 주로 발견된다. L 아미노산. 그래서 우리가 먹는 우리 몸을 이루는 단백질은 대부분 다 L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L 아미노산과 D 아미노산은 서로 뭐죠? 이넨시오머, 스테레오 아이소머 중에서 이넨시오머, 거울상체죠. 거울상체. 나처럼 4개의 결합판에 서로 다른 길을 결합하고 있는 중심탄소를 비대칭 중심탄소, 카이랄 카본이라고 하죠. 거울에 비친 형태인 광학 이성질, 즉 옵티컬 아이소머 혹은 이넨시오머가 존재한다. 나는 L 아미노산, 거울 속의 저놈은 D 아미노산. 자연계에 존재하는 것은 L 아미노산이다. 탄수화물 내용의 복습인 건 알지? 글루코스는 자연계에 D 글루코스만 존재한다. 아미노산들이 무슨 결합으로 모여서 단백질을 형성하죠? 아미노산들끼리 만드는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죠. 펩타이드 결합. 자, 한 아미노산의 카르복실릭 애시드 그룹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아미노산의 이 아미노 그룹하고 그죠? 여기서 H2개, 여기서 O가 빠지면서 뭐가 만들어진다? H2O가 빠지면서
펩타이드 번드가 만들어진다. 이 펩타이드 번드의 구조 정도는 잘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기 전에, 단백질이 완전히 성숙되기 전에 아미노산이 쭉 펩타이드 본드로 쭉 연결된 것을 뭐라고 불러요? 폴리펩타이드라고 하죠. 폴리펩타이드. 폴리펩타이드라는 뜻이 뭐예요? 폴리, 많다는 뜻이죠. 다. 펩타이드 본드가 펩타이드 본드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 반응에서도 역시 물이 빠져나가니까 이 반응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condensation reaction. 그래서 여기 R1, R2, R3, R4, R5, R 중간 생략, 그죠? 여기 중간 생략 이렇게 많은 아미노산들이 쭉 연결되어서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졌다. 앞 페이지에서 배운 축합 반응이 계속 반복되면 이렇게 많은 개수, N개, 팩토리얼이 아니라 느끼는 거예요. N개나 연결된 중합체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폴리펩타이드라고 부른다. 그리고 윗그림에서 왼쪽 NH3 그룹, NH3 그룹이 노출된 부분을 이쪽을 N말단, N터미널. 오른쪽 카르복실릭 애시드 그룹이 노출된 부분을 C터미널, C말단이라고 한다. 미래의 훌륭한 과학자가 될 초등학생. 질문이 있는데요. 폴리펩타이드 단백질은 서로 다른 건가요? 좋은 질문이야. 아미노산이 이렇게 여러 개의 폴리펩타이드 결합으로 쭉 연결된 형태를 폴리펩티드라고 하고 변신하는 거죠. 제대로 된 3차원 형태로 길다란 폴리펩타이드가 접혀서 폴딩되어서 최종 모양에 가깝게 되고 최종적인 몇 가지 수식, 뭐 당을 붙인다든가. 왜? 아미노산 20개가 있지만 아미노산 20개 가지고는 다 충분하게 단백질에게 독특한 화학적인 성질을 부여해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당을 붙인다든가 지질을 붙인다든가 하고 추가로 변형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걸 붙인다든가 하면 최종적으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세포 내에서 기능을 할 수 있는, 수행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지 비로소 단백질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워야 보배, 아미노산이 수백 개라도 잘 접혀야 단백질. 그렇죠? 또한 단백질을 또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냐면 혼자서 노는 단백질, 혼자서 싸우는 외로운 용사, 모노머릭 프로테인, 단량체 단백질. 우리는 여럿이 모여야 힘내고 일할 수 있는 단백질, 다량체 단백질. 다량의 단백질이 2개의 폴리펩타이드로 이루어졌다면 2량체, 2개가 모여져 있으니까. 4개가 모여졌으면 프라이머 3량체, 4개면 트리트라머 4량체라고 부른다. 그런데 앞 페이지에서 단백질의 접힘 현상에 대해서 배웠는데 접힘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하필 저절로. 그렇죠? 여기 보렴. 폴리펩타이드를 이루는 각 아미노산의 R그룹끼리 수소결합, 자, 여러 가지 결합들이 나오죠. 수소결합, 이황화결합, 설명드릴게요. 잠시 뒤에. 이온결합, 소수성 상호작용, 판데어발츠 상호작용 등으로 서로 결합하기 때문에 폴리펩타이드가 접혀서 단백질이 되는 거야. 자, 여기 보시면 수소결합을 하고 있죠. 여기. 세린과 여기 글루타믹 애시드, 아스팔틱 애시드, 여기 애시드 그룹을 가진 아미노산 간에 이렇게 수소결합을 하고 있고, 여기 시스테인 간에, 시스테인이 원래 SH인데 SH끼리 2개 있다가 얘네들끼리 산화가 되면서 2개 H가 빠지고 SS 이렇게 연결돼요. 다이설파이드 본드, 다이설파이드 본드. 황이 2개 있는 본드, 이황화결합. 그리고 여기 포지티브 차지를 띠고 있는 아미노산과 네거티브 차지를 띠고 있는 아미노산 사이에 이온 결합을 할 수가 있고, 또 수소 결합도 할 수 있고, 또 하나 어떤 게 돼요? 세포 안에서 소수성 상호작용. 왜? 세포 안은 수용액이죠. 물이죠, 물. 그렇기 때문에 물하고 친하지 않은 이러한 하이드로포빅한 녀석들은 한 군데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수용액에서 수용액을 싫어하는 놈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한쪽에 떡이 되어가지고 뭉쳐져 있는 거죠. 왜? 그래야지 수용액으로부터 자기를 피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좀 더 안정적이니까. 그죠? 소수성 상호작용, 그리고 판데어발츠 상호작용. 판데어발츠 상호작용은 뭐냐? 비극성 분자 사이의 일시적인 끌림. 이거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은 여러분이 뭐 항해를 하다가 배가 조난되어서 무인도에 갇혔어요. 뭐 그래서 1년 동안 혼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누가 또 막 뗏목을 타고 막 떠내려와요. 굉장히 반갑죠. 근데 알고 보니까 걔가 중고등학교 때 3년 동안 나를 뭐 학폭으로 괴롭혔던 그런 굉장히 보기 싫었던 놈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만나면 안 반갑겠다. 10년 동안 전화하고 있다고 치고 10년 만에 그 녀석이라도 떠나오면은 약간 반갑겠죠.
왜? 서로 인간이니까 말할 상대라도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서로 뭐 차지가 서로 마이너스 차지와 네거티브 차지, 플러스 차지가 끌린다거나 아니면 뭐 수소 결합하기 위해서 파셜 네거티브 차지와 파셜 포지티브 차지가 끌린다든가 그런 거와 상관없이 분자면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다른 분자에 대한 약간의 호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아주 기본적인 아주 낮은 레벨의 서로 간의 인터랙션에 의한 결합을 우리가 판데르발스 인터랙션이라고 불러요. 비극성 분자의 일시적인 끌림. 왜냐하면은 비극성 분자라고 하더라도 전자가 빙빙 오면서 뭐 어떤 함수로서 이렇게 확률적으로 분포하면서 순간적으로 아주 작은 뭐 포지티브 차지를 띄고 얘는 아주 순간적으로 아주 여기 작은 네거티브 차지를 띄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아주 약한 결합이지만 서로 한다. 그게 바로 판데르발스 인터랙션이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단백질이 접히게 된다. 소수성 상호작용은 수용액인 세포 안에서 물하고 안 친해. 왕따당에는 소수성 분자들이 같이 모여있는 것을 뜻한다. 일단 따돌리면 좋지 않습니다.